우선 제목이 되게 거창한데요. 상하식품을 저희가 탈바꿈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자료를 먼저 보고 가실게요. 저희가 상하식품을 처음 조사할 때 상하식품을 쳤는데 상하 목장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1페이지를 다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이렇게 스토리도 좋고 제품도 좋은 우리 상하식품이 왜 이렇게 검색 노출도 안 되고 판매량도 적을까? 라는 어떤 의문점에서 출발했고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자. 이런 포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 여러 번 수정을 거쳤던 저희의 프로젝트 골인데요. 첫 번째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내산 저임 제품 4종 특화 온라인 상세 페이지. 이게 저희의 첫 번째 과업이었습니다. 국내산 절임 제품 4종 같은 경우에 대표 상품인 울릉도 명이나물 장아찌부터 시작해서 고추냉이 잎, 그리고 돌산갓, 방풍나물까지 이렇게 4종을 특화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는 것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여러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 상세 페이지로는 어떤 저희의 차별화를, 저희의 팀의 특성을 드러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울릉도산 명이나물이 대표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에 특화된 판매 전략을 구축을 하자라는 어떤 전략을 세웠고요. 이를 통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온라인 이용자에게 스토리텔링을 어필하고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앞에 보셨던 조금 검색어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상하식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왼쪽에 우리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상 좋은 박상아 대표님 계신데, 박상아 대표님께서는 4대째 울릉도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떤 출발 스토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기업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상하식품의 CI가 있고요. 명이나물을 강조한 자연적인 CI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울릉도 명이나물 장아찌, 상하식품의 대표 상품이고요. 상하식품 기업의 모토는 식품을 통해 가정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출발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상하식품은 지금 새마을식당이나 그런 기업에 B2B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대표님께서 B2C도 확장하고 싶다 하셔서 온라인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는 과업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의 시장조사 그리고 타겟 설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통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절임식품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통계가 되게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출처를 보시면 다 저희의 경쟁사거든요. 명이나물 업체인데 이 경쟁사들의 리뷰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우, 제주 흑돼지, 그리고 장어구이 이런 어떤 기름진 육류, 그리고 과메기 같은 해산물도 굉장히 즐겨 먹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참고를 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고기를 구워 먹는데 먹었다. 그리고 신랑이랑 명이나물에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한 통을 구입했다. 이런 언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켓컬리에서 가져온 제품인데 보쌈과 명이나물을 아예 세트로 파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결론적으로 육류와 해산물을 곁들임하는 수요가 굉장히 지배적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타겟인데요. 타겟은 저희가 한 3, 4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타겟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했냐면 대충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2030 타겟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명이나물이라든 반찬, 그리고 나머지 3종 반찬 자체가 구매 연령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이용자와 구매자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나이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조금 돌파구를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찬을 직접 만들기 힘든 1인 가구 워킹맘 세대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1인 가구 비중 30%첫 돌파,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워킹맘 증가 추세, 이런 기사들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 같은 자취생 같은 1인 가구는 반찬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계셔도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 반찬을 만들기 어려운 이분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선정하여 반찬을 팔아보면 어떨까? 온라인으로 반찬을 팔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사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왼쪽부터 이 세 업체가 네이버 쇼핑 명의나물 검색 기준 리뷰 많은 순 1, 2, 3등입니다. 네, 1등 같은 경우에는 맘실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블로그 홍보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명의나물을 블로그에 쳤을 때 대부분 이 업체에서 협찬을 받았다라는 결과가 굉장히 많았고요. 따라서 이 업체는 그런 어떤 홍보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혀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중간에 있는 오팜이라는 회사는 울릉도의 3대째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어떤 스토리를 강조함으로써 저희와 좀 결이 비슷한 그런 경쟁사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열정농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생명의, 그러니까 명의나물 절임이 아닌 생명의를 판매하는 회사로 조금 진짜 옆집 아저씨가 파는 듯한 친숙함? 그런 걸 강조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품 그리고 원재료의 특장점을 어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 상하식품에는 이 그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경쟁사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과 원재료의 특장점을 어필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되 저희는 브랜드 스토리를 추가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육류 해산물과 어울리는 명이나물 맛 세분화 전략, 그리고 온라인 반찬 구매를 기대할 수 있는 1인 가구 워킹맘 세대 공략. 세 번째, 제품의 특장점을 먼저 어필하고 전문성과 브랜드 스토리를 어필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세분화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번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이건 아직 디벨롭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회사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꼬치 앤 칭따오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공인된 조합인데, 그리고 오늘 비가 좀 오나요? 비 오는 날은 파전에 막걸리라는 어떤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맛 자체로도 굉장히 조합이 좋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와 이 위에 제품을 보시면 라면에 넣어 먹는 건더기 제품인데요. 이 라면에 해물톡톡을 넣으면 해물 맛이 나고 매콤톡톡을 넣으면 매운 라면이 되는 그런 어떤 라면이라는 제품 한 개에 제품을 세분화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 회사였고요. 밑에는 두부를 보실 텐데 부침용 그리고 찌개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부침 그리고 찌개라는 어떤 용도에 따라서 두부의 경도, 즉 단단함을 구분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조합과 세분화를 통해서 삼겹살의 명이나물 그리고 해산물의 명이나물 두 개의 아이디어를 내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패키지 디자인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삼겹살의 명이나물엔 깊은 맛, 담백한 맛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해산물의 명이나물엔 깔끔한 맛, 개운한 맛 이런 식으로 아예 명이나물의 맛을 바꿔버리는 그런 대표님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개씩 넘어가네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저희가 방향을 좀 정해봤는데, 우선 밑에 있는 배송과 정보 고지는 다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7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발표를 드릴 부분은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경쟁사를 다 참고를 하면서 스터디를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반찬업체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저희도 반찬업체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만듭니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 기다림이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런 어떤 브랜드 슬로건을 봤을 때 제품의 특성보다는 기업의 철학을 담은 함축적인 슬로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내산 제품 4종을 판매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인 슬로건을 찾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국내산 원재료만 고집하는 장아찌 명가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왼쪽에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아본 상세 페이지 양식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상하식품의 대표 이미지가 좀 올드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대표 이미지를 키친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컨셉 이미지인데요. 컨셉 이미지도 되게 많이 보셨을 테지만 제품을 한 번에 보여주는
이것도 역시 직관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 제품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직관적인 느낌으로 갈 건데요. 이건 명이나물에 대한 예시입니다. 저희는 맛을 조금 중심으로 새콤달콤 부드러운 울릉도 명이나물 장아찌, 그리고 카피 설명 같은 경우에 110년간 명의를 연구했고 상하식품은 시그니처고,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카피를 설명할 예정이고요. 이 이미지 역시 키친 스튜디오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셀링 포인트입니다. 셀링 포인트 같은 경우에 왼쪽에 모던밀이라는 회사는 여기 셀링 포인트를 요약을 해놓고 다음에 이 셀링 포인트 하나하나마다 한 페이지별로 이렇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굉장히 익숙한 업체인데, 네, 허닥이라는 업체에서 한 페이지에 간략하게 셀링 포인트를 전부 정리해 놓은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저희는 뒤에 브랜드 스토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밑에 보여드렸던 한 페이지 내에 셀링 포인트를 전부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이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한 페이지가 아니고요. 이 이미지, 포인트, 설명 이렇게 한 4개 정도 한 페이지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저희가 다 정했습니다. 포인트 1 같은 경우에 110년 장아찌 명가, 상하식품이 110년 동안 이렇게 명이나물을 연구했기 때문에 조금 전통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포인트 2 같은 경우에 박상하 대표님께서 식품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좀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3은 저희가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그 절임식품 통계를 찾아봤을 때 절임식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에서 품질과 그 청결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식품이 문경에서 공장이 제조를 하고 있는데 문경의 어떤 깨끗함, 청결함을 강조함으로써 셀링 포인트를 어필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포인트 4 같은 경우에 울릉도산 명이나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울릉도산 명이나물만의 차별화된 품질을 강조하는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원재료 얘기인데요. 원재료 이야기 같은 경우에 원산지 그리고 특장점을 설명하는 형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식품은 저희가 아직 뭐 바꾸지도 않았지만 이 원산지 자체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고령, 그리고 여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원산지별 스토리텔링이 좀 더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찾았는데요. 칠미칠미 갓골이라는 돌산갓 판매업체인데 여기 보시면 뭐 7개 마을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이런 어떤 이야기 형식, 그런 걸 굉장히 잘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힘을 쏟은 브랜드 스토리 부분인데 태극당이라는 업체는 저희가 과업 시작부터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이제 거의 저희 아버지가 하는 회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조금 전통을 트렌디하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제가 사실 그 상세 페이지의 전반적인 컨셉 자체가 감성 마케팅이었거든요. 근데 그 감성 마케팅은 기업에 너무 중심이 된다. 제품 판매엔 중심이 좀 실리지 못한다라는 여러 피드백들이 있으셔서 저희는 제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브랜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업 자체의 어떤 특성을 감성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저희의 강점, 스토리텔링 능력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에 대한 소제목을 다 정했는데요. 셀링 포인트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셀링 포인트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라면 브랜드 스토리 같은 경우엔 조금 이야기 형식으로 좀 감성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110년 울릉도를 지켜온 마음, 이거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통이었고요. 네, 좀 문제가 있네요. 최고의 맛을 향한 반복,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브랜드 스토리만의 장점인데 뭔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전문성을 조금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리고 흘러간 시간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새로운 포인트인데 그냥 할까요? 네. 명이나물이 자라는데 3, 4년이 걸려요. 그래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도 감내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상하식품이 가정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모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박상하 대표님께서 그 2019년부터 예천군과 협업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기업 출발에서부터 가져온 그 마음을 사회적인 의미로 확장을 시켜서 좀 지켜나가고 있다. 그런 걸 어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고객 리뷰인데요. 고객 리뷰는 당연히 쇼핑몰 리뷰뿐만 아니라 체험단 형식의 리뷰까지 수록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른쪽에 보시면 쿠팡에 있는 상하식품 울릉도 명이나물 리뷰인데요. 이런 것도 역시 편집해서 삽입할 예정이고, 저희가 상하식품 측으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서 저희가 체험단을 뽑은 다음에 그 체험단에게 한 달 리뷰를 받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체험단 리뷰를 수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이나물 맛있게 먹는 법이 저희의 발표 마지막인데, 여기 ATA 2019년 통계를 보시면 간단한 밑반찬 레시피 또는 제품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단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명이나물을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 좀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실제로 블로그를 보시면 여러 가지 명이나물을 활용한 어떤 요리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레시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저희가 좀 응용이나 활용법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수록한다면 괜찮은 페이지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